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말 그대로 건설 기술의 판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휘어지는 콘크리트인데요. 콘크리트가 깨지는 게 아니라 구부러진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만약에 콘크리트가 깨지는 대신에 부드럽게 구부러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물 설계나 안전에 대한 모든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일반 콘크리트입니다. 아시다시피 힘을 받으면 어느 순간 쾅 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이걸 취성 파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공학용 시멘트 복합재, 줄여서 ECC입니다. 이건 마치 금속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는 연성구핌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ECC가 어떻게 마법처럼 작동하는지 그 미세 균열의 원리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ECC의 뛰어난 성능과 활용성, 마지막으로 미래 설계 방향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콘크리트의 아킬레스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 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네, 콘크리트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겁니다. 누르는 힘, 그러니까 압축력에는 정말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에는 너무나도 취약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고 또 아주 치명적으로 파괴된다는 거죠. 이 취성이라는 특징이 바로 콘크리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미세 균열의 마법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 공학용 시멘트 복합재 EC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CC의 비밀을 푸는 핵심 열쇠는 바로 변형 경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재료에 첫 균열이 생겨도 바로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세라믹보다는 쭉 늘어나는 연성금속에 더 가깝게 행동하는 거죠. 자, 그럼 ECC는 대체 어떻게 이런 변형 경화를 만들어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처럼 하나의 크고 치명적인 균열을 만드는 대신에요. 아주 작은 수천 개의 제어된 미세 균열을 형성하는 능력.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 수많은 미세 균형들이 마치 우리 몸의 인대 네트워크처럼 작용해서 재료가 받는 스트레스를 전체적으로 쫙 분산시키고 또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연성 파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하중을 받으면서 탄성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미세 균열이 딱 생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료 안에 있는 섬유들이 즉시 그 스트레스를 주변으로 재분배합니다.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재료 전체에 수많은 미세 균열이 꽉 들어찬 상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거죠. 이 인용구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ECC의 이런 놀라운 특성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미세역학 기반 설계라는 아주 정교한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노스케일부터 섬유와 시멘트 매트릭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제어해서 섬유가 균열을 꽉 붙잡아주는 동안 매트릭스에는 여러 개의 미세균열이 생기도록 정밀하게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파괴 없는 힘. 그렇다면 이 핵심적인 인장 연성이라는 특성이 실제 구조물의 성능을 얼마나 또 어떻게 극적으로 바꿔넣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성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ECC로 만든 보의 최대 힘 강도는 첫 균열이 발생했을 때의 강도보다 무려 3배에서 4배나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균열이 생기면 거의 바로 파괴로 이어지는 일반 콘크리트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성능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인성은 단순히 굽힘 성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존 구조물들의 아주 큰 약점 중 하나였던 전단력을 견디는 방식에도 그야말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단 능력을 얼마나 견디는지 비교한 건데요. PECC는요, 심지어 전단 보강을 위해서 철근을 빽빽하게 넣은 일반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월등히 높은 전단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단 보강을 위한 철근 없이
재료 그 자체만으로도 철근의 역할을 뛰어넘는 성능을 낸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본인의 주특기인 압축력을 받을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하듯이 파괴되면서 모든 하중 지지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반면에 ECC는 내부에 있는 섬유들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연성적으로 파괴가 되고요. 파괴된 후에도 상당한 잔류 강도를 유지해서 완전한 붕괴를 막아줍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요. ECC는 그냥 딱 정해진 레시피를 따르는 단일 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규정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런 성능을 구현하라는 성능 기반의 재료 설계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즉, 목적에 맞게 성능을 얼마든지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복합재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면 ECC가 얼마나 다양하게 맞춤 제작될 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내화용 FRECC처럼 극단적으로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폭발 저항용 초고강도 HSECC까지 만들 수 있죠. 밀도, 강도, 인장 변용률 같은 특성들을 특정 용도에 맞게 아주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는 ECC로 달성할 수 있는 압축 강도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약 3메가파스칼 정도의 내화용부터 205메가파스칼이 넘는 초고강도까지 그야말로 조절 가능한 재료군이라는 개념이 뭔지 확실하게 와닿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미래를 위한 설계.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ECC가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본질적으로 깨지기 쉬운 시멘트 재료를 연성 복합재로 탈바꿈시켰다는 점. 둘째, 휨과 전단에서 기존 재료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구조 붕괴를 막아서 안전성을 극대화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정 공학적 문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물론 ECC가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책, 즉 실버 불렛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인장 하중 아래에서 재료가 서서히 변형되는 인장 크리프 문제라던가 아니면 낮은 진폭의 하중이 계속 반복될 때의 필요 성능 같은 과제들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력이 뛰어난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오래가고 어쩌면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들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